요즘 보니까 대차장고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옛날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집에 갈래 울면서 집에 가고 있죠. 손해보고 집에 가는데 또 다른 쪽은 잠깐만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 이거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신규로도 늘고 있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에코프로 얘기를 또 과감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원래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알로 에코프로. 그렇죠. 네. 에코프로에서 그 에코프로 그룹에서 그 캐릭터도 나왔더라고요. 에코라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앵꼬가 아니고 에코죠. 에코. 네. 네네.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BM 그룹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러면서 좀 늘렸는데 네. 제가 한 말이 아니 언제 에코프로를 그러면 BM은 좀 다르더라도 그죠? 네. 양극재 메인 에코프로를 언제 그러면 실적 보고 실적 관련주로 2분기 실적 좋아질 걸로 투자했냐?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 또 밀렸다가 또 올라왔고 네. 에코프로보다도 이제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나 뭐 LNF나 이런 쪽도 좀 봐야 되는 건가.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실발이요. 실발이. 네, 실적 발표. 실발. 네. 실적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실발. 발음 잘해야죠. 네네. 그래서 실발. 네네.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도 많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은 됐고 어차피 밸류 좀 땡겨오고 뭐 에코프로 이제 비상장회사 같이 갔다가 밸류가 증권사는 이만큼 주고 그래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커서 그냥 가는 대로 가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자세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통은 추정하는 회사가 이제 뭐 지금 여럿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네. 뭐 거의 실적 추정이 없다면서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없고. 많이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나온 실적이 어닝 미스가 아니라 잘 나온 실적이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실적 역시 대표님 사랑해요. 에코프로. 네. 아유 또 어서 오십시오. 댓글 하나 달아야지.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딱 구분을 해야 될 게 작년 네. 동기 대비한 실적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매출 단위 거의 30% 이상씩 올라올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네. 그런 쪽이 가장 첫 번째. 예. 분기는 약간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위축이 된다고 했었을 때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 예측한 것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여전히 안 나와. 역시 판가 때문에 고생했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분석도 증권사에서 바로바로 안 내어주죠? 그것도 이제 일단 고민. 뭐 저한테 그러세요. 네네. 혼자 독백이었습니다. 네네. 모놀로그. 예. 근데 여기서 나왔던 가장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P 곱하기 Q로 봤었을 때 P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구성되는 항목들. 그 항목들의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양극재 들어갈 때 리튬 가격부터 들어가는 하이니켈계 쭉 들어가게 되면 비철금속들입니다. 한 2분기 동안의 비철금속 가격은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은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하더라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통틀어서 봤었을 때는 P는 떨어졌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그래서 아마 영향을 하락적으로 받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P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는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Q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Q는 지금 생각보다 계속 꾸준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Q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P는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비철금속 가격들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좀 빠졌을 때 실적이 위축되겠죠. 근데 반대로 비철금속 가격들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실적이 또 폭발하겠죠. 이 구조를 그러면 최근에 뭘 같이 보면서 봐야 되냐면 달러화랑 같이 봐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 네. 그러면 보통 비철금속 가격, 원자재 가격들은 올라갑니다. 이번에 달러가 약세로 좀 가고 있죠. 약세로 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00대 초반까지 갖고 조만간 유럽이 여전히 만약에 또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가치로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 비철금속은 계속 자극을 하기 시작하겠죠. 거기다 만약에 중국이 오히려 약간 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미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단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비철금속이 올라간다. 그러면 P 곱하기 Q에 P가 올라갔었을 때 효과는 실적은 폭발하는 게 또 나오겠죠. 그런 어떤 분기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위축돼도 다음의 변화는 우리 실적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Q만 우상향으로 계속간다. 그러면 이번 실적은 잘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잘 나올 걸도 대비하게 되면 그건 또 반영을 또 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번 실적을 쭉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고 불안한 쪽이 어떨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주식이 더 못 오르도록 공매도한 공매도한 사람이 사람이 불안하겠죠. 네. 그게 오늘 또 요즘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대차 잔고가 늘기도 하고 거기다가 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집에 갈래 울면서 집에 가고 있죠. 그래서 손해 보고 집에 가는데 또 다른 쪽은 잠깐만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 이거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신규로도 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또 울면서 집에 갈 수가 있겠죠. 잘못하게 되면 이런 사이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또 지금은 수급 문제까지도 같이 결부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아유 뭐 밸류가 비싼 거 가지고 어떤 대충 그냥 공매도로 대응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당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네. 실적의 변화의 흐름들의 대응을 생각했을 때도 뭐 밸류를 뭐 미리 땡겨왔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분기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네. 아니다. 네. 에코프로는 실적 나온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좋게 수급 요인까지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실 때 막 침이체 분말이 여기까지 튀어온 걸 보니까 상당히 진심이셨던 것 같고요. 힘이 좋네요.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네. 네. 그럼 에코프로 장중 100만 원 찍고 종가 100만 원 못 찍었는데요. 네. 1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수급 요인도 있고 네. MSCI도 있고 그죠. 네. 그래도 한 150까지. 일단은 제 기준은 시총 30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조 지금이 25조인데. 25조. 네. 그래서 지금 120 정도 되겠죠. 네, 120 정도를 1차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그 다음에 변화들 또 이제 그 다음에 변화는 또 이제 증설 잘 해놓고 나오는 변화들까지도 다 이제 확인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텐데 거기다도 나는 인정 못해. 근데 또 25% 손해봤지만 여기서도 계속 공매도 들어갈 거야.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다 네, 그런 사람들은 가서 공매도 같이 하세요. 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같이 모여서 그냥 소주 한잔 하시고 정신도 좀 차리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우시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늘 고민인 게 네. 사실은 이게 또 지주사다 보니까 그죠. 밸류 네. 측정이 더 일반 사업회사부터 어렵고 솔직히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고무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급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심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애짜 나오면 다들 탁 그냥 째려보면서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죠. 네. 에코프로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100코프로라고 하시죠. 100코프로. 100만 원 같다고 해서 100코프로라고 한답니다. 네. 뭐 이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네. 또코프로도 있고, 네, 계속 사는데 또 올라 그래서 또코프로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대응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가 좀 많이 왔으니까 에코프로 BM이 갈 차례 아니야?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그러면 LNF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 근데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는 지금 실적이 2분기는 조금 부진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양극재 업체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과 똑같은 구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실적임에도 잘 버티고 있다. 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원재료 가격 오르면 또 판가 오르면서 실적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루어지기란 말씀인 거죠. 네, 그런 쪽의 네. 변화를 보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라고 하더라도 네.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있고 거기다 네. LNF가 있습니다. 네. 세 개의 차이는 누가 수직 계열화돼서 딱 어떤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과 함께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철강은 올드한 산업이고 이쪽에 신재생 친환경 쪽에 에너지 쪽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네. 구조가 단단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가장 핵심인 우리 리튬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양극재 음치 다 가기 시작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은 단단하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코프로 CNG가 재활용해서 블랙매스 가져가지고 재활용해서 그거 가지고 쭉 나와서 전구체 에코프로 매터리얼즈 이노베이션 BM까지 딱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 있습니다. 양극재 이렇게 해놓기 시작하게 되면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거죠. 그런데 LNF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LNF는 양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은 네.
실적 기반으로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아픈 손가락 LNF는 어쩌냐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인 취약한 모습을 받는 거죠. 근데 LNF가 해야 될 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LNF 하게 되면 나오는 게 테슬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테슬라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간다든가 직납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데 예. 아예 그냥 파나소닉 말고 우리랑 좀 아주 밀월 관계를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테슬라 따라서 북미 간다라고 하는 거를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정부에서 제재를 당했었죠. 일단은 국내 기술력 어쩌고 그 기술 예, 보호를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런 게 좀 풀리기 시작해서 확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 확장을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쪽 아니 그러면 굳이 LNF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포스코 퓨처엠을 보든가 차라리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빅픽처를 본다.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LNF도 뒤늦게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확인된 다음에 사는 거잖아요. 싸니까 지금 살 것이냐. 제가 보기엔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 사살. 사살까지는. 아예 확인 매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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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얘기하면서 양극재 얘기를 메인을 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NF가 같은 양극재인데 이렇게까지 처질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사면 고생합니다. 그죠? 처질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거죠. 네.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확인. 네. 네. 그런데 반면에 셀업체 가운데 그러면 뭐 요즘 LG엔솔도 좀 주춤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여기도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뭐 증자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린 거죠. 그렇습니다. 셀 쪽에서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LNF를 다른 양극재 업체랑 비교하는 거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네. 이거, 네. 네. 그냥 못을 박아버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왜냐하면은 네, 세게 나오시네요. 네, 솔직히 차라리 그냥 증자를 하는데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차라리 돈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SK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금을 붓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자면은 주주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잘 보시게 되면은 채무 상환을 한다는 게 첫 번째.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하는데 SK 온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화학 쪽에. 네, 이노베이션 쪽에 정유 관련된 뭐 환경 개선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자세히 보니까 SK온에 들어가는 것도 성장에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아니, 채무 상환하는 걸 왜 주주들로 봤습니까?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왜 네. 주주들로 봤는데 네, 그게 답답한 거죠. 보면은 활용할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사주가 있어요. 자사주는 5.88%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 있게 되면은 차라리 이걸 활용해서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그거 잘했지 않습니까? 그냥 최소한의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해외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2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사주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금 융통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은 SK인데 그들은 안 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딱 그 시점에서 그거 발행하고 자금 융통이 좀 피었구나. 근데 주주들한테 그렇게 크게 손해가 타격을 안 가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쭉 올라오는 배경이 됐었죠. 네.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주 가치를 뭘로 하는 이런 회사는 싸게 확인 사살을 확인.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마 느릴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사실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이쪽이 네.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데 성장 섹터니까 사실 밸류가 높게 책정되는 거는 불가피한 건데 성장 섹터 가운데 굳이 싼 걸 찾아서 갈 이유가 없다, 그죠? 맞습니다. 빨리 밀리는 거 할 필요가 없고 네. 가는 쪽으로 네. 잘 가는 쪽으로 붙는 게 맞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금은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네. 네. 2차 전지 장비 쪽도 지금 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북미에 간다라고 해서 처음 계획 세우고 자금 확보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지 확정된 다음에 이제 막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지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죠. 근데 세우기 시작해서 보통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양산이 시작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 그 사이 한 2년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가서 터 잡고 주변에 도로 닦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고 그러면서 약 한 3분의 1쯤 지난 시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장비 발주가 장비 나옵니다. 발주. 네, 그게 지금부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 쪽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몇 회사 뭐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장비 발주가 나와서 대거 큰 게 나왔는데 그게 일단 중국향이래요. 예. 네, 뭐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배터리 3사에 나오지 않는데도 큰 게 나올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장비 쪽은 아마 수주가 나오는데 수주가 나오는 거 가지고 가장 의문이 그겁니다. 셀론이 나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장비 발주가 나왔는데 이렇게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와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뭔가가 계속 영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야 장비사에 대한 어떤 실적과 밸류를 계속 좀 더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나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네. 나오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한화기술도 엄청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장비주 가운데 네. 유비주 말고 장비주 가운데 탑픽을 말씀해 주고 가셔야죠. 네, 관우주도 네, 네. 네. 장비 쪽에서는 하나기술이 원래 탑픽이었는데 네, 네. 예,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게 PNT가 있겠죠. 네.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기국 쪽이나 그리고 또 믹싱 쪽에서 그나마 기술력인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PNT 들어오고 그다음에 윤성 FNC가 있겠죠. 근데 둘 다 일단 좀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지금부터 확인되는 거는 계속 수주를 받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 비싸도 되겠지라고 계속 밸류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 D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ENT. 예. 네. 오늘 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DNT는 노칭이라고 해서 네. 이게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양극재를 믹싱한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킹하고 쌓죠. 그래서 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알맞게 자르고 하는 과정 쪽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노칭이라는 단계 쪽에서 네. 레이저로 합니다. 이게 기술력의 중국 업체들도 뭐 관련된 쪽에서 많다고 하는데 못 따라온답니다. 정확도와 또 이 깔끔한 마무리 이런 거는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DNT가 부각받고 그쪽에서 또 노칭 아까 말씀드린 스태킹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필 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죠.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자회사가 필에너지. 필에너지가 있는데 네. 필이 꽂힌다. 그렇죠. 필 받으니까 거의 뭐 네. 2배는 금방 가네요. 네, 이런 회사들도 같이 나오는데 이제 IPO 나오게 되면 필 에너지에 관심이 많이 쏟겠죠. 그러니까 옵틱스는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해서 차라리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나오는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있겠죠.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화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되는 자동화 장비 쪽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알아서 해드릴게요. 쫙 해버리는 회사죠.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V1텍 이런 회사들도 같은 이차전지 장비 쪽인데 그쪽에서 이 회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AMR이라고 하는 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게 되면은 우리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는 관점에서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부연텍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A-프로가 있습니다. 음. A-프로 같은 경우도 장비 쪽의 강자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장비로 보기보다 아마 연말쯤 가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딱 내놓을 것 중에 하나가 GAN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네. 지금까지 SIC 쪽에서 전력 반도체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었다가 이쪽보다 그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겐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는 자동차에 꼭 들어갈 수밖에 전기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누가 그랬냐면 테슬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어야 전력 예. 효율 체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에코프로에서 시작해서 양극재 또 장비 업체까지 장비 업체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